재건축을 하게 되면 인근 지역의 전세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인근 전세시장의 파급 효과들이 좀 크지 않을까. 속도전에 너무 치중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오늘 교수님께 여쭤볼 주제가 바로 선도지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선도지구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기 신도시가 사실 개발되고 난 이후에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기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일기 신도시가 사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지역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가장 먼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 단지가 선도지구 지정을 노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기 신도시들이 이제 지역별로 워낙 규모가 대단지이기 때문에 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누가 먼저 재건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산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도지구에 대한 경쟁력이 치열하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조합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재건축의 어떤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사업 기간에 따라서 재산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찍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다른 지역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선도지구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좀 어떻게 되나요? 선도지구에 대한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이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사실 길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를 반영해서 선도지구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전체적인 일기 신도시의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선도지구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다 보게 되면 균형적인 어떤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일기 신도시 중에서 재정비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을 꼽자면? 일기 신도시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이러한 곳들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건축이라는 것은 자산 가치의 상승이라는 욕구가 있을 때 재건축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일기 신도시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분당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분당의 경우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서 선도 지역이고 가격도 사실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분당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각에서는 분당이 안 되면 다른 지역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담보되어야만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이 봤을 때 추가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 나중에 이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성을 좌우하는 가장 관건이 되겠는데,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고도 아파트를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 일정 부분 가격 상승이 되면 이 상쇄할 수가 있겠지만, 가격은 오르지 않고 추가 분담금만 많아지게 되면 재건축을 할 의미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분당이 사업성이 가장 좋은데, 분당이 사실 재건축이 안 되면 다른 지역들의 경우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을 하는데 난항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분당에서만 이런 신탁사 선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이것도 사업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뭐 조합원들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조합장들의 어떤 도덕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들 간에 이제 분쟁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제3자 신탁 관리 방식들을 통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되면 이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좀 확보하고 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신탁 방식을 선호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탁 방식으로 채택하게 되면 선도지구를 선정하는데 또 이제 가산점을 주는 이런 어떤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도지구 경쟁에서 이 신탁 방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이 욕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7년에 착공해서 2030년 입주하겠다는 정부의 로드맵은 제법 큰 그런 혜택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갈등이나 우려되는 부분은 좀 없나요? 정부에서 지금 선도지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너무 이제 속도전에 너무 치중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게 되면 정부에서 2030년까지 입주 기한을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게 되면 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의 정책대로 재건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되더라도 주거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 예상보다 분담금이 높게 나올 수 있을 거란 또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몇 % 줄 것인지, 또는 추가 분담금이 얼마 정도 산정이 될 것인지, 제초안에 대한 분담금들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금액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제 불거지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 우리가 이제 추가 분담금이 나온다, 일반적인 어떤 상식보다는 현실적으로 자기가 재건축을 했을 때 제초안의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인지, 분담금에 대한 금액이 제시되면 그 분담금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반대를 하는 의견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 원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대단지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일대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거로 좀 전망이 되는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건축을 할 때 선도지구를 지정한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인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가구 수가 보통 3,000, 4,000 가구 정도 되는데, 이러한 가구들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인근 시장으로 이주를 해서 전세를 살거나 내 집을 마련하거나 이런 어떤 전략들을 가져가 주어야 되는데, 분당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동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고, 인근 지역에 이제 전세 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인근 전세 시장의 어떤 파급 효과들이 좀 크지 않을까. 그 다음에 주위의 어떤 전세 가격의 급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이제 대책들을 보게 되면, 이주 대책이나 전세 대책에서는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이 시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와 시도, 지방정부가 함께 좀 이 협조를 해서 인근 부동산 시장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대단지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왜냐하게 되면 오래된 물건을 새 건물로 이 변경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게 되고, 현재 이 주위의 인근 그 전세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전세 가격의 상승은 인근 지역 부동산 매매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에는 인근 어떤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공급량, 수요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교수님께서 선도지구의 명과 암을 좀 분류하자면 일단 명은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선도지구를 지정한 장점은 뭐냐 하게 되면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을 정부의 의지대로 정책의 어떤 방향대로 끌고 나가겠다라는 어떤 명확한 시그널을 일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준 장점이 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에서 균형 발전, 그러니까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더라도 건폐율을 낮춰서 도로 용지나 공원 용지로 다시 이제 확보를 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단순히 용적률만 높여주는 형태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거 환경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이제 뭐 조합원들의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한 로드맵에 의해서 선도지구를 지정을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민들에게 줄 필요는 있겠지만, 정부에서는 일기 신도시를 전체적으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구 단위 구역별로 용적률을 어떻게 배분하고 도시 기반 시설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좀 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좀 시행을 해야만 이러한 일기 신도시의 기능들을 다시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도시를 조성할 때 정도의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사실 선도식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것이 정치적 산물로 의해서 탄생을 했지만, 단순히 이제 용적률만 높여주게 되면 후대에 다시 이것을 재건축을 할 때 또 후손들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 일기 신도시가 어떤 전체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존 이 재건축으로 인한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시장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매매 시장이 중심이 아니라 전세 시장을 잘 관리를 해서 인근 지역의 파급 효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대책들을 수립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